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흔한 골절입니다.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의 비수술 치료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의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왜 생기고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발의 오중족골 골절은 발목을 접질릴 때 발생합니다. 발목을 접질리는 게 흔한 손상이기 때문에 발의 오중족골 골절도 흔한 손상입니다.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 체중이 누르는 힘과 지면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끼는 게 오중족골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면서 큰 힘을 받으면서 오중족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의 통증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 제 발이고요. 발의 바깥쪽 날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통증하고 붓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뼈가 붙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틈은 빨리 찹니다. 그리고 비골건에 힘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힘줄이 엉겨 붙어 있어서 많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이 힘줄이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어긋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 많이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은 뼈가 붙는 능력이 좋고요. 대부분 많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가 95% 이상입니다.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비수술 치료가 오늘의 주제죠. 실제 환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발목을 접질린 후에 발의 바깥쪽 통증이 있어서 타 병원에 먼저 방문을 했고 이때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으라고 해서 통기부스하고 목발 짚은 상태로 오셨어요. 환자는 씻지도 못하고 목발 때문에 어깨랑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죠. 일단은 통기부스를 벗기고요. 통증하고 붓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중족골 기저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을 의심해서 엑스레이랑 CT를 촬영을 했죠.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고 CT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봤더니 역시나 오중족골 기저부에 골절이 있고 이 골절선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두껍게 있어서 틈이 벌어져 보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중족골 기저부는 관절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관절면이 많이 어긋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했는데요. CT상에서는 다행히 관절면이 어긋나 있지는 않았어요. 진단은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이고 원인은 발목이 접질려서 생긴 것입니다. 상태는 틈은 있지만 어긋나지는 않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중족골 기저부는 뼈가 잘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 틈은 잘 메꿔집니다. 그래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비수술 치료는 어떻게 시행할까요? 먼저 4주 탈착식 기부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목발 없이 다 디뎌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탈착식 기부스는 아래와 같은데요. 탈착식 기부스의 최대 장점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씻을 때에는 벗었다가 그 외 시간에만 차고 있으시면 돼요. 여성분들이 아주 편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주 보조기를 합니다. 보조기는 발목까지 감싸는 다음과 같은 보조기를 시행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중족골의 기저부에는 발목의 힘줄인 비골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이 움직여지지 않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 비골건이 계속 골절 부위를 자극을 하면서 골절이 낫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감싸는 보조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탈착식 기부스를 하고 목발 없이 디뎌도 된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어깨랑 손목의 통증도 없어지고 씻는 것도 자유롭게 돼서 이 환자는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럼 재활은 어떻게 하냐면 첫 탈착식 기부스 기간에는 그냥 안정을 취하시고 걷는 것만 하시고요. 그 외에 보조기, 그 다음 보조기 4주 기간 동안에 단계별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체해 충격파 치료를 병행합니다. 비수술 치료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치료 기간 동안 골절 부위가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골절 부위가 점점 더 어긋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해 충격파의 효과는 뼈를 조금 더 잘 붙이는 데 있습니다.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비수술 치료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손상 직후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골절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고 바깥쪽에 있는 뼈의 선이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손상 후 4주차 기부스가 끝나고 보조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 골절 사이에 벌어진 틈이 흰색으로 많이 차 있죠. 뼈가 많이 차 있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요 뼈의 선이 끊어져 있던 선이 어느 정도 많이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손상 후 8출차, 보조기를 끝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틈이 거의 다 찼고 바깥쪽에 있는 뼈의 선이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 화살표 사이에 있는 골절 틈은 거의 다 흰색으로 차올랐고요. 빨간 화살표의 요 뼈의 선이 끊어진 부위는 8주차가 되니 거의 다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환자는 2개월째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고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조깅이 가능하셨고요. 붓기가 좀 있는 것이 문제인데 붓기는 뼈가 붓고 안 붓고를 떠나서 다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의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발생 상황은 주로 발목을 접질린 후에 발의 바깥쪽 날에 움푹 들어간 곳이 통증이 있고 붓기가 생깁니다. 오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특징은 잘 붓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잘 됩니다. 비수술 치료는 목발 없이 디딜 수 있는 탈착식 기부스를 하고요. 그 다음 사주는 첫 사주는 탈착식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 사주는 재활운동과 체외 충격파를 하면서 보조기를 차고 다닙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